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엔 안구나 구강에 건조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특히 겨울철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괜찮지만 다른 증상들까지 동반하면서 장기화한다면 이 질환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 쇼그렌 증후군인데요. 병명이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만성 자가 면역 장애인 이 질환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십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쇼그렌 증후군입니다.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것은 말도 어렵지만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쇼그렌 증후군은 사실은 어려운 병입니다. 그런데 순수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하는 겁니다. 1933년에 스웨덴 의사가 처음 발견한 만성 자가 면역 장애 질환입니다. 만성 자가 면역 장애 질환입니다. 쇼그렌 증후군은 인체 면역 시스템이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작동해서 침샘 분비라든지 또 누액 분비샘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이 평소에 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이것이 이제 그 눈에는 치명적인 여러 가지 병들도 올 수가 있고 또 이 시스템이 망가진 것이기 때문에 인체에 여러 가지 동반되는 병들이 생길 수가 있는 질환입니다. 쇼그렌 증후군의 다양한 증상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건조하거나 바짝 탄 입입니다. 입이 매우 건조하고 바짝바짝 탑니다. 또 혀의 건조함이 나타날 수가 있죠. 특히 건조한 계절인 겨울철에는 환자들이 느끼는 그 불편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합니다. 젊은 사람들보다도 연세가 많은 분들이 더욱 이러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곤 하는데요. 말하자면 쇼그렌 증후군은 퍼센트를 보면은 연세가 많은 분들이 더욱 많이 이러한 증상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타는 듯한 목구멍. 한의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입안이 마르는 경우, 목구멍이 마르는 경우. 그러니까 입안이 마르면서 목구멍이 마르는 게 아니라 목구멍만 유난히 마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한의학에서 이제 사물탄 강한방을 쓰는데 이 입이 마르는 거하고 다릅니다. 또 씻거나 삼키기 어려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또 건조하다 못해서 이게 눈에 누액이 부족하니까 건조할 뿐만 아니라 충혈되고 이게 눈동자라든지 이런 거에 손상을 입히고 이것이 계속되면서 여러 가지 심각한 눈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제 진액이라는 관점에서 쇼그렌 증후군을 바라보는데요. 진액이 저절로 생겨서
불편함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 한방적인 치료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진액만 쳐주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진액을 치는데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충치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관절의 통증 같은, 관절의 진액이 다 없어지니까 관절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소화장애, 그다음에 피부가 건조하고 코 속이 건조함. 위에는 위액이 있고 이래야 소화도 잘 되고 위장장애가 안 나타나는데 위액이 부족해지니까 위액 자체도 소화장애로 본인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폐도 진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 너무 많으면 또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폐에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너무 조하기 때문에 기침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 나쁜 병이 생길 수 있어요. 질염, 근육마비, 과도한 피로 등을 겪을 수 있는 것이 쇼그렌 증후군의 다양한 증상입니다. 쇼그렌 증후군의 원인은 정확한 원인이 알려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치료는 원인이 알려졌으니까 치료법도 마찬가지로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나 너무 불편하고 너무 괴로워하니까 임시로 증상을 경감시키는 이러한 치료법은 있어요.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이런 쇼그렌 증후군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도와드리는가? 그것은 바로 진액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진액이라는 것은 타액도 마찬가지 진액이고 눈물도 진액이고 정액도 진액이고 관절강에 있는 액들 모든 게 다 진액에 속합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진액이라는 차원에서 한의학에서는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진액을 보충시켜주는 방법. 이것도 여러 가지겠죠. 기를 보강하면서 진액을 치는 방법. 혀를 보강하면서 진액을 치는 방법. 신정을 돋구면서 진액을 치는 방법. 여러 가지예요. 그건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생긴 사람이 쇼그렌 증후군으로 어떠한 불편을 겪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근데 대원칙은 진액 부족에 진액을 보충해주는 의미라 이런 얘기예요. 한의학에서는 쇼그렌 증후군의 범주를 소갈병, 허로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가장 유사하고 가장 가까운 병의 범주가 소갈병입니다. 소는 태운다는 거예요. 뭘 태우느냐? 진액을 태우는 거예요. 왜? 인체가 시스템이 무너져가지고 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너무 과하다든지, 너무 무리를 한다든지, 사물을 불로 삼거나 태우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인체를 태우는 거예요. 상소, 중소, 하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소는 혀가 빨갛고 갈라지며 심한 갈증으로 물을 찾습니다. 쇼그렌 증후군과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범주에서 상소라는 범주에서 도와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중소, 잘 먹으나 여위고 땀이 나고 대변은 단단하고 소변이 잦은 것이 이제 중소 증상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쇼그렌 증후군을 도와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소는 번조가 있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물을 찾고 귓밥기가 말라요. 그리고 소변이 기름 같은 것이 나올 수도 있고 다리와 무릎이 마르고 가늘어지는 게 이제 하소예요. 쇼그렌 증후군이 가장 접근되는 상소의 치료. 백호가 인삼탕, 잘 먹으며 갈증이 나는 것을 치료하고 전시백출산이라는 게 있는데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갈증이 날 때 전시백출산을 씁니다. 그다음 그 이외에 이제 맹문동음자라는 게 있고요. 강심탕이라는 게 있고요. 인삼석고탕이라는 게 있고요. 청심연자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쇼그렌 증후군은 한의학에서 여러 각도에서 진액이 부족한 걸로 보아서 쇼그렌 증후군의 환자를 도와드리면 한의학적으로 쇼그렌 증후군의 증상만을 없애는 치료가 아니라 진액을 보충해서 근본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질환이 바로 쇼그렌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주제로 강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치료 사례를 통해 보다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박사님, 쇼그렌 증후군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한의학적인 치료로 잘 치료된 케이스가 있을까요? 네, 50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해도 별 진전이 없다고 그러면서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내원을 했습니다. 이 여성이 혀를 보여주는데 선홍색의 핏덩어리 같이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혓바닥에 주름이 하나도 없고 핏덩어리 그 자체였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마치 혀를 불에 데인 듯하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이분이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일본까지 가서 치료를 해도 잘 치료가 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내원을 했습니다. 물론 너무나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조금만 자극성 있는 음식이면 전혀 먹을 수 없으니까 전체적인 체력도 고갈이 되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우선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이분의 생김새를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분은 단단하게 생겼습니다. 사람이 소위 말하는 근골형입니다. 근육과 뼈가 위주로 생긴, 사실은 그동안에 이 병 말고는 특별하게 아픈 적이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혀가 불덩어리 같이 또는 불에 데인 듯과 같이 빨갛게 선홍색으로 변하더니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근골형이면서 살이 안 찌는 체질인데 얼굴은 좀 붉었습니다. 또 관골도 나온 형이었고요. 말하자면 이렇게 생긴 형은 내열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열이라는 것은 안에서 예민하기 때문에 열이 나기 때문에 진액을 말려서 살이 안 찌는 것이죠. 근데 내열이 있으면 그게 얼로 분출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혀로 분출이 된 겁니다. 내열이. 그래서 혈에 내열이 분출이 되니까 혀가
불에 데운 듯 빨갛게 선홍색으로 나타나면서 진액이 고갈되니까 살도 안 찌고 병명을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이런 병명을 얻었던 것입니다. 네, 생김새도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호소하는 증상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선홍색으로 혓바닥에 핏덩어리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입안이 몹시 타고 갈증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혓바닥에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약간 부은 듯해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자극성 있는 음식이나 이런 거는 전혀 먹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맛이 없고 먹을 수가 없더란 것입니다. 사는 재미가 없더래요. 좋은 병원을 다 돌아다니고 일본까지 갔는데도 치료가 마땅치 않았고 일본에 있을 때 누가 한방 치료를 받아보라 그래서 일본에 있는 한방에도 가보았는데 마땅한 치료가 되지 않아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치료되는 병도 아니고 언제 치료될지도 모르니까 체력도 점점 떨어지면서 너무나 암담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심해지니까 음부 가려움증 또 입안이 이런 현상을 어떤 곳에 가니까 구강 평평태선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검사상의 침샘이 75%뿐이 작동을 하지 않았고 낮에는 침이 없어서 껌을 씹어서 조금 면하는 듯한데 밤에 너무나 갈증이 심해서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내열이 심했던 이 환자분 정말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네, 생긴 모습이 화성을 띄었고 또 근골형으로 내열이 근본적으로 있는 사람이며 혈바닥이 붉으면서 데인 듯한 것으로 보아서 한의학에서는 소갈의 범주 중에서 상소로 판단되어서 맹문동 음자라는 약을 선방을 하였습니다. 또 침치료는 소장정격, 보정과 또 화를 꺼주는 이러한 치료인데요. 소장정격이라는 침치료를 해드렸습니다. 네, 치료 결과도 궁금합니다. 이 약을 드시자마자 본인이 약간 느낌이 오는 것을 느꼈고 조금 살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소장정격은 우리가 불에 되었을 때 화상을 입었을 때도 이용하는 침법입니다. 화를 꺼주고 진액을 쳐주는 침법이죠. 거기다가 맹문동 음자라는 상소는 주로 이제 혀나 눈이나 이쪽으로 갈증이나 이렇게 혓바닥에 이렇게 어떤 이상이 나타날 때 쓰는 이런 약들인데요. 이걸 한의학에서는 상소라고 합니다. 상체의 진액이 부족돼서 나타난 현상이죠. 이 맹문동 음자가 상처에 진액을 쳐주는 거예요. 화를 꺼주고 진액을 쳐주는 겁니다. 약도 그렇게 썼지, 또 침도 그런 소장정격이라는 침을 썼지. 그랬더니 본인도 효과가 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렇게 좋은 치료를 이제 만나서 너무나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쉬워하면서도 상당히 만족스러워 했는데요. 혀가 갈라지거나 혀에 창이 생겨 구멍이 나는 것과는 천이 다른 깊은 병이죠. 한의학에서는 상소 또는 격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소갈병의 일종입니다. 쇼그렌 증후군의 범주 중에서 가장 한의학적으로 접근된 게 소갈병 중에서 상소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약이 바로 맹문동 음자고 또 치료법도
침법도 소장전격을 썼는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병은 흔한 병도 아니고 한의사들도 자주 볼 수 있는 병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일본에서 한방 치료를 했다 그랬죠. 그런데도 아마 상소로 보고 치료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뒤에 혓바닥도 훨씬 더 편안해졌고 다른데 눈도 불편했고 또 생식기도 불편했었는데 이런 증상들도 차츰차츰 개선되면서 그 뒤에도 꾸준히 이분이 내원했는데 그 뒤에 올 때는 다른 병 때문에 내원했습니다. 한참 뒤에 다시 내원했는데요. 이 치료법이 사실은 진액을 치고 화를 꺼주는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그러나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것은 한의학에는 없는 병면이기 때문에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소갈병 중에서 상수로 보고 도움을 드리는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아래가 짓무르는 현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생식기가 짓무른다. 벗겨지는 것 같다. 물이 잡히는 것 같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마땅한 치료법이 없다. 약을 바르거나 약을 먹을 때는 조금 없어지는 것 같으나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똑같은 현상이 반복된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발가락 끝이 조금만 까져도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 예민한 생식기 부분이 짓무른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자들이 꽤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아래가 짓무르는 현상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생식병은 구설의 병과 연관이 있습니다. 생식기와 밑에 구설의 병은 연관이 있다. 입안이 헐거나 혀가 뻣뻣한, 혀가 헐면서 고통스럽다. 또는 혀를 깨물거나 볼을 깨물다. 이런 현상들이 생식기가 짓무르는 이런 현상과 동반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현상을 치료해주면 생식기 질환이 짓무르는 이런 질환이 치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의학은 참으로 오묘한 질환입니다. 그러나 한의학이 오묘한 게 아니라 인체 자체가 오묘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인체를 안다는 것은 소장이 열하면 생식기가 아프다. 심소장은 같이 보는데 심은 혀이고 따라서 구설의 병이 나타나면 생식기의 불편함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화성을 띄었는데 화성이라는 건 심장과 연관되는 그런 병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체질 또는 소장과 연관되는 병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체질, 이런 체질들은 아래가 뻘겋게 기저귀 발진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 혓바늘이 잘 돋고 혀가 유난히 빨갛고 혀끝이 빨갛게 이렇게 불편하다고, 혓바늘이 돋는다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운 것을 전혀 못 먹습니다. 생식기가 짓무른 경우는
걱정이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생식기가 짓무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짓무를 뿐만 아니라 음부가 습하고 가려운 현상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또 칠정울화로 간비가 손상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양두, 음두, 말하자면 머리의 병, 생식기의 병, 말하자면 머리는 정신, 칠정, 울화가 쌓이면 간비가 손상돼서 생식기 쪽으로도 짓무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생리 후에 또는 생리 중에 무리한 성생활의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큰 병이 옵니다.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짓이죠. 습열이 울체되는 경우, 털이 많고 얼굴이 붉고 뭐든지 음식을 잘 먹고 덩치는 큰데 자꾸 아픈 사람들, 습열에 손상되기가 쉬운 사람들인데 이러면 바로 생식기가 짓무른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생식기가 짓무르는 현상뿐만 아니라 발바닥, 발가락 사이에 물집이 자꾸 잡힙니다. 이런 체질은요. 그 다음에 산후 호로증과 연관돼서 생식기가 짓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열 하한으로 냉한 경우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식기가 짓무르는 경우의 치료는 가장 대표적인 처방만 가져왔는데요. 신성 복기탕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볼을 깨무는 경우, 입술을 깨무는 경우, 혀가 뻣뻣하고 잘 돌아가지 않는 듯한 경우. 아니 혀를 왜 깨물어? 볼따기를 왜 깨물어? 입술을 왜 깨물어? 일부러 깨무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깨무는 이 현상이 있는 것은 바로 심장과 콩팥과 연관되는 원인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심장과 연관돼서 생식기에 짓무른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는 열이 오르고 밑에는 냉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럴 때 바로 신선복기탕을 투여하면 음부가 생식기가 짓무르는 이런 현상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혀에 줄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구멍이 나는 경우 또는 혓바늘이 돋는 경우, 혀끝이 피가 나는 경우 생식기 짓무르는 현상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황련탕이라는 것으로서 심장을 좋게 해주면 생식기 짓무르는 이런 현상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미기비탄, 이거는 사료과다. 생각 많이 한 거. 간비가 오란 거. 가미소에서는 산후에 생식기가 짓무르는 현상이 나타날 때 감이 소요산이라는 이런 약으로 치료를 해 줍니다. 이와 같이 생식기가 짓무르는 경우는 여러 관점에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과 나타나는 주변 증상과 맥을 참고로 해서 치료하면 얼마든지 한방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 주제는 아래가 짓무르다 였습니다. 정말 말 못할 고민일 것 같은데요. 박사님, 아래 생식기가 짓물러서 고생하다가 한의학적으로 치료된 사례가 있을까요? 네. 40대 중반의 환자입니다. 이분은 제일교포신데요. 일본에 거주하고 있고 일본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음부가 짓물러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부부 생활은 상상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음부가 짓무르고 쓰라리고 아프고 벗겨진 듯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실 입술이 살짝 벗겨져도 그 고통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죠. 손끝 하나 벗겨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예민한 부위가 벗겨지고 짓무르고 이런다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일본에 살면서 유명한 비뇨기과 또 산부인과 안 가본 것이 없고 한방 치료도 받아보았다고 했습니다. 일본에는 한의사 제도는 없지만 한의학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으로 안 될 때 한방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또는 한방 치료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분도 유명한 곳에 가서 한약도 먹어봤는데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네,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가 없는데요.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이분의 생김새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상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이 왜 생겼을까? 음부가 짓무르고 이런 현상이 왜 생겼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핵심이 생긴 모습입니다. 음부가 짓물릴 때 치료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근데 그 결정적인 원인을 찾을 때는 반드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마가 발달됐으며 톡 튀어나왔습니다. 얼굴이 붉은 형이었습니다.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지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화와 연관된 심소장과 연관돼서 병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체질이 되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이 불편해하셨던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몇 년 전서부터 몸에 기운이 이상하게 안 생긴다. 일하다가 갑자기 체력이 다운돼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혀가 많이 갈라지고 열이 나면서 이빨 자국, 바짝 마르는 현상, 혓바늘, 혀의 자체에 뾰루지가 올라오고 자극성 있는 것을 전혀 먹을 수가 없고 혀가 헐어서 어느 곳에 가니까 자가 면역약을 주어서 먹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눈이 뻑뻑하고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 혀나 볼을 가끔 깨민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상입니다. 혀나 볼을 가끔 깨민다. 이유 없이 깨미는 거예요. 음식을 먹다가 말을 하다가. 또 갑상선 종양 수술을 한 적이 있다. 소화가 안 되면서 가끔 속이 쓰린 현상도 있다. 생식기가 1년 내내 짓무른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쓰리고 아프고 뻘개진 듯하고 벗겨진 듯하다. 붓기도 하고 염증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눌리는 듯 하기도 하고 조금만 피곤해도 금방 안 좋아지고 안 좋을 때는 속옷이 자꾸 달려붙어서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이 환자는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중에 혀의 그런 거와 생식기가 연관이 있고 또 볼을 씹는 거, 혀를 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마가 발달됐고 얼굴이 붉으면서 눈가에 주름이 지는 화성을 띄었고 그래서 황년탕이라는 것에 포항을 가해서 투여했던 것입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 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비법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 사연까지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익명으로 건강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닉네임 건하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남성입니다. 평소에 건강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체격도 좋고 건장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겉모습만큼 속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표현을 하자면 소변이 잘 안 나오고 한참 있다 쫄쫄 나오곤 하는데 전립선염이라고 해서 비뇨기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치료가 되지 않는데요. 아직 미혼인데 힘도 없고요. 덩치는 황소 같고 잘 먹는 편인데 왜 이런 질병이 있는 걸까요? 한방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40대 초반 체격이 건장한 남성분이시고요. 그런데 전립선염을 앓고 계시다고 하네요. 네. 네, 한방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병명은 전립선염입니다만 소변이 잘 안 나오고 또 한참 있다가 쫄쫄 나오고 사람들 옆에 있으면 소변 잘 못 보고 또 등치는 좋고 건장한데 힘은 없고 전립선과 관련돼서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이 얘기는 뭐냐면 전립선염과 소변이 자주 보면서 시원하게 안 나오는 이런 현상이 힘이 없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한의학에서 간장에 습열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황소 같고 잘 먹는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 양명형입니다. 제가 보기에 양명형이라는 것은 뭐든지 맛있고 잘 먹는데 생식적으로 힘이 없고 소변도 힘차게 나오지 않고 또 40대 한참 나이인데도 이렇게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그걸 간장에 습열이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장의 습열을 없애는 그런 치료를 하면 소변도 시원하게 나오면서 40대에 맞게 비뇨기과 쪽으로 든든하고 힘이 있는 피곤을 느끼지 않는 이런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은 이렇습니다. 양명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녁을 가볍게 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녁을 많이 먹고 피곤해서 바로 눕고 이러면 배는 더 나오고 그렇게 되면 빈혈생식기 쪽으로 점점 더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주의사항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사연 보내주신 닉네임 건아님, 오늘 상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쇼그렌 증후군과 아래가 짓무르다 이 두 가지 증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백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